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종목세일즈 신경멘토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후풍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그에 대한 각 업종별 흐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상승 탄력도를 받는 업종군들이 많은데 그런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오히려 소외감도 나오고 있는 업종과 종목군이 있다라는 거, 누군가에는 호재가, 누군가에는 좀 악재로 작용하는 시장인 만큼 업종과 종목에 대한 차별적인 전략에 대한 고민 깊어지실 텐데 이 시간 통해서 함께 그 고민에 대한 해결 그리고 전략 수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세일즈, 그럼 먼저 시황부터 점검을 해볼 건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대,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상승, 코스닥은 하락세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07포인트 부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3%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글로벌 증시와 좀 동조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힘이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0.2%대 현재 하락세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중심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늘장은 대형주 그리고 코스피 쪽으로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좀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각 지수마다 좀 자세한 전략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수급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해 볼 텐데 코스피 지수가 잘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외국인 수급에 있습니다. 현재 4,100억 원대 넘는 매수 우위가 외국인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고 바로 전거래일, 선거날 전날이라고 할 수 있는 화요일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1,100억 원대 그리고 4월달 들어서 연일 1,0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가 들어오고 있는 날들이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일본 증시에 대해서 자금이 좀 이탈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런 자금들이 우리나라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든지 어쨌든 간에 국내 증시에 대한 코스피 시장 외국인 러브콜을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포지션이 일정했습니다. 현재 연일 순매도 움직임 속에서 오늘장 매수 전환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옵션 만기일이라는 변수가 계속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만큼 외국인 수급이라든가 기관 수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방향을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너무 집중적으로 그리고 너무 큰 기대를 갖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기관이든 내일까지 이러한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는지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더 나아가선 최소한 4월 중하순까지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와줘야지만이 시장이 큰 폭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수급 장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실 필요가 있겠고 코스닥의 움직임 본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인 코스닥에서도 사줍니다. 180억 원대 매수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닥 550억 원대 매도 우위가 나오면서 개인이 400억 원대 매수 우위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코스닥의 지수 하락은 기관이 매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든가 특징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금융 관련된 종목군도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나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가 5% 전후의 상승 흐름, KB금융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증시를 비롯해갖고 최근에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 은행 관련된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분위기도 국내 증시에 있어서 은행 관련된 업종군들이 조금 수혜를 받고 있고 중공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학 관련된 종목군도 상당히 강한데 최근에 기계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 같은 종목군들 계속적인 연일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두산그룹에 대한 재무 건전성 회복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12% 상승 흐름 보이면서 태양광 산업에 대한 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주로서의 좀 기대 요인들이 현재 커지고 있으면서 급등 양상 보이고 있고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라든가 LG 생활건강, 현대건설 같은 종목 쪽에서 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 흐름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정유화학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고 해용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강한 흐름, 조선이라든가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한 흐름 보이면서 경기 민감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상대적인 강세 흐름 나오고 있고, 반면에 뭐 제약이라든가 화장품, 그다음에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소외가 나오면서 오늘장 경기 민감, 경기 방어 관련된 업종과 섹터에 대한 종목 온도 차이가 확연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까지도 점검해드리면은 뭐 코스닥 현재 안랩이 한 4%대, SK컴주가 5%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넥슨지트라든가 웹젠 같은 게임 관련된 종목군들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정치 관련된 테마, 특히나 최근 어제장 총선 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강세 흐름을 보였던 정당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강하고, 반면에 약세 흐름 보인 정당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주가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 총선 결과가 앞으로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각 지역마다의 총선 결과에 따라서 관련된 기업군, 그 지역에 있는 기업군들에 대한 방향성들도 크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총선 결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도 체크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장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시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종목에 대한 얘기 나눠드릴 건데, 화면을 통해서 저희 관련된 종목군들 현황부터 체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아미코젠, 에이티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바이넥스, 덕산 네오룩스, 우리산업, 상하프로테크, 바이로메드, 오스템 임플란트, 네페스, DHP 코리아, 슈캠스, 부강약품, 메디톡스 같은 종목군들이 현재 포트에 담아져 있습니다. 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섹터, 특히나 최근 들어갔고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각 종목에 대한 AS 간단하게 짧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에너지 섹터에 대한 부분은 좀 말씀드렸는데, 상하프론테크라든가 우리산업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시장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 관련된 이슈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산업 같은 종목군들이 왜 강하냐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전기차 사업에 대한 대중성이 이제 곧 도래한다. 그리고 뭐 테슬라라든가 그동안 약간은 테마, 그 다음에 약간의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인식이 많았던 섹터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몸소, 그리고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된 수혜 종목에 대한 실적 계속폭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리 산업이라든가 상하 프로테크 같은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군들이 최근에 52주식 고가가 이번 주 좀 나오는 상황이었던 만큼 관련된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따라가는 종목군들 충분히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홀딩 전략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다른 여러 가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은 결론적으로는 최근에 약간 좀 쉬어가고 있는 장세 흐름이다. 메디톡스라든가 부강약품 뭐 플러스 마이너스 매수가 대비해서 좀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상승폭에 대한 부분이 좀 제한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들고 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두 자리 숫자 이상의 현재 시점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라는 거, 전기차라든가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경기 민간 대형주들의 강세 흐름이 나오면서 바이오 섹터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약간 주춤한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4월달 중소형 실적 장세 흐름에 있어서는 바이오 관련된 산업군들이 재차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기업군들 조금은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답답하실 수 있는데,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보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스테 임플란트를 말씀드릴 건데,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2.1% 금일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에 대한 경쟁 의식들이 현재 좀 나오면서 뭐 디오 같은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 보이면서 약간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다. 디오든 오스테 임플란트든 결론적으로 관련된 섹터에 대한 성장 추이는 동반해서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업종이 성장이 멈추고 그 성장이 멈춘 업종 중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은 깎아먹는 식의 실적 부진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같이 동반 성장하고 있는 업종의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경쟁의식이 나오면은 더 빠르게 매출 증가폭을 늘릴 수 있는 경쟁력을 국내 업체군들이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무궁무진한 시장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군들 좀 갖고 가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포트 종목군들 약간 중소형주에 현재 포트가 좀 쏠려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 오늘장 대비 약간은 좀 재미없을 수는 있겠지만은 언제든지 코스닥 장세에 700포인트 회복에 대한 시도, 그리고 오늘 코스피처럼 2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것처럼 700포인트를 넘어서는 상황이 연출된다고 한다면 이 포트내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좀 확신을 갖고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목에 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안내 말씀을 해드리면은 저희는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만 제공해드릴 뿐 투자 판단에 대한 부분은 본인께서 직접 하신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에 대한 부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대형주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이제는 매수 시점으로서 그 다음에 투자 포인트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점 강조해 드릴 건데, 하나하나 투자 포인트에 대한 부분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데 LG 디스플레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장기적으로 한 번에 큰 수익을 줬다, 또 한 번에 큰 손해를 줬다 하는 약간 그러한 투자이고,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국민 주식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 주식의 LG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국민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종목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점 강조해 드릴 건데, 먼저 디스플레이 업계 내 지각 변동의 움직임이 분명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디스플레이 업종만 놓고 봤을 때는 성장이다, 아니면 사양산업이다,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엇갈린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틀은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성은 분명히 꺾이고 있는 것은 많은데, 디스플레이 내에서도 프리미엄, 고화질, 그 다음에 고성능 관련된 디스플레이 성장에 대한 추이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산업의 핵심적인 상황 같은 경우에는 OLED입니다. 아무래도 올해의 수요가 폭발적인 증가 추세가 형성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OLED에 대한 현재 시점, 사용처, 그리고 그 사용에 대한 기능에 대한 소비자들에 대한 인식도가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고, 단순히 TV라든가 이런 것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 IT 기술에 있어서 OLED 기술이 적용이 돼야지만이 보다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봤을 때는 OLED 관련된 수요 폭발적인 증가 추세가 형성이 되어준다라고 한다면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사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아직까지는 LCD 관련된 매출 비중이라든가 중요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부터 OLED 관련된 지속적인 투자를 한 몇 안 되는 기업이다. 그리고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도 매년 꾸준하게 대규모 투자 자금들이 현재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3년 동안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갖고 이제 어느 정도는 투자를 했을 경우에 있어서의 시너지, 그 다음에 투자를 했을 경우 어느 정도 피드백이라든가 새롭게 실적을 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현재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충분히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OLED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대한 최대 수혜주이자 실적 개선폭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국내업체 중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이끌어주지 않을까, 제2의, 제3의 전성기를 LG 디스플레이가 누릴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대표적으로 OLED 관련된 사용처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폰 시장에 있어서 액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패널 점유율에 대한 변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LCD 관련된 패널이 주요 스마트폰에 있어서의 점유율이었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서는 OLED 관련된 패널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편의 2015년도 기점이지만은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OLED 관련된 패널을 적용하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 있어서는 애플도 이제 OLED 관련된 패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시겠지만 애플 관련된 디스플레이 수혜주로는 당연히 LG 디스플레이가 꼽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일각에 있어서는 애플이 만약에 OLED 관련된 부분을 적용한다라고 한다면은 LG 디스플레이의 영향력이 적어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LG 디스플레이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플 관련된 성장 추이에 대한 기대 요인을 만약에 갖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는 LG 디스플레이만한 종목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OLED 관련된 TV는 지금 시점 이미 소비자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만족도라든가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인식도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데, 한번
LG를 비롯해 뭐 삼성이라든가 가전제품 박람회라든가 가전제품 대리점을 한번 찾아가 보셨을 때 일반 TV와 OLED 관련된 TV의 차이점을 느끼신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구매를 할 때 OLED TV에 대한 매력을 쉽게 저버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것이 가격 관련된 측면인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프리미엄 TV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과거 대비해서 화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크기가 큰 OLED 관련된 TV의 가격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가격에 대한 대중성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LG를 비롯한 관련된 TV 시장에 있어서 OLED TV를 빼놓고 얘기는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삼성보다는 지금 LG OLED TV가 더 현재 시점 소비자층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높게 현재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LG전자 같은 경우에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자 충성도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스마트폰에 있어서의 삼성전자보다 최근에 못하지만은 가전제품에 있어서는 이 만족도가 LG전자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관련된 LG전자의 역시나 주요 부품이나 부처라고 할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도 2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의 언급은 분명히 개선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IT 부품 관련된 업종군에 있어서 성장성이 돋보인다라는 업종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없는 상황에서 OLED 섹터 그리고 그중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군들이 언급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략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어가실 필요가 있겠고 앞서도 언급해드렸지만은 OLED 다양한 분야가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데 단순히 TV, 그다음에 스마트, 기계 산업에 대한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언급이 드리는 게 아니고 조명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빠르게 현재 OLED 조명으로 변경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시장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산업의 진출들이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 조만간 OLED 관련된 패널이 적용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우리 실생활에 이제 적용이 되고 우리 주변에 한두 군데는 분명하게 있을 만한 그런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OLED 관련된 종목군들이 테마였다. 하지만 이제는 시장을 이끌어주는 미래 산업을 이끌어주는 섹터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관련된 투자 포인트는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좀 더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LG 디스플레이 수급에 대한 부분은 외국인간 중심에 대한 수급 개선 움직임이 가장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야 LG 디스플레이 대형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을 사면서 같이 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우리 시장에서 연일 매도하고 있는 기관 중심으로 해서도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향후 실적에 대한 개선 추이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기관도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견 드릴 수가 있겠고 해외 현지 공장에 대한 증설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 우리가 OLED 관련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해드렸는데 폭발적인 수요가 증가할 때 그와 관련된 증가된 만큼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공급이 나와야 되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해외 현지 공장이라든가 대규모 설비 증설을 통해 갖고 폭발적인 성장 추이가 나왔을 때 그와 관련된 성장 추이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을 만한 캐파를 만들어놨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주가 안정성까지도 현재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확실한 주가 바닥 확인에 따른 턴어라운드 기대감 나올 수가 있는데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대세 하락 종목이라는 인식이 가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주가를 확인해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V자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우상에 대한 패턴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차트 보시면서 그 관련된 부분을 확인해 드리겠고 2015년도 사실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7년 만에 8년 만에 실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 움직임이 2008년도 이후 최대폭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주가는 오히려 연말 하락 흐름을 보였다. 주가가 오히려 고평가의 논란이 아닌 저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1분기는 적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2분기 실적 개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빠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적표를 확인해 보시면은 올 1분기 대부분의 영업이익이라는 단기 순이익 관련된 부분이 빨간색이지만은 이 빨간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흑자 전환되는 가능성이 2분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016년도
증권사에서 예상하는 영업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15년도 대비해서 더 크게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주가가 상승 흐름 보인 것이라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주지만 누구나 아는 종목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매매 포인트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화면을 통해서 그런 매매 전략 및 차트 흐름 체크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지금 26,000원대 매수하시면은 목표가 31,000원, 손절가 23,000원 제시해드릴 수 있는데, 차트 화면을 토싱해서 관련된 매매가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2월달 기점으로 봤을 때는 저점 대비 좀 많이 올라왔다. 아무래도 2만원대 초반에서 현재 26,000원대 올라왔기 때문에 20%, 25%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은 부담스럽다. 하지만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015년도 상당히 호실적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하반기부터 주가는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평가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실적 개선 폭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서 2월달부터 저점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1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지난 하반기부터 나오면서 주가에 선 반영되는 측면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흑자 전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하락한 만큼 더 큰 폭의 상승 흐름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31,000원대 목표가 제시해드렸는데 저점과 고점 높아지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강세장 전환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것이 25,000원 한번 저항 라인에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는데, 오늘장 그러한 흐름에 대한 부분을 좀 뚫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하락에 대한 폭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25,000원 부분에 대한 지지 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23,000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크게 큰 손실은 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3분기 관련된 부분이 오기 전, 즉 2분기 실적 시즌 관련된 부분에 언급이 있을 전까지는 31,000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35,000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장세에서 소외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목군들 포트에 한번 담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처럼 대형주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정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저는 서울경제TV 심견멘트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